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매일 아침 삶은 달걀만 먹어왔습니다. 이 정도 소금찜이야 몸에 해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달걀만 먹었을 뿐인데요. 아침, 익숙한 부엌에서 60세를 넘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완벽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 때로는 두 개를 가지런히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기름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먹기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속에서 그것은 안전한 선택이고 근육을 지켜주며 쇠약을 막고 수명을 늘려주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달걀을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병이 멀어진다고까지 믿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은 언제나 친구가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아침에 그 달걀은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과 혈관, 그리고 심장의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늘 비슷한 첫마디를 듣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매우 단순하고 매우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름진 고기도 없고 술도 없고 튀기거나 볶은 음식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은 삶은 달걀, 가끔은 묽은 죽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뿐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그 식사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혈관은 더 단단해지며 신장 기능 수치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으며 뚜렷한 경고도 없습니다. 달걀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은 매우 좋은 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흡수가 쉬워 올바르게 먹으면 노년층에게 적합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니라 우리가 달걀을 먹는 방식,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무심코 달걀과 함께 먹는 것들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는 위산을 덜 분비하고 소화 효소는 약해지며 신장은 여과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수십 년을 돌아온 기계처럼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여유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몸 안에서 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같은 방식으로 달걀을 먹어왔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괜찮았는데 수십 년 동안 문제 없었는데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40대, 50대에는 무해했던 것이 60대, 70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달걀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손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한 복통을 일으키지도 않고 한 끼 식사 후에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일주일에 조금씩.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신장이 약해졌고 혈관이 더 좁아졌으며 혈압이 이전보다 조절하기 어려워진 것을 보고서야 많은 분들이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들 중 대부분은 아침에 달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달걀은 늘 건강의 상징이었고 영양의 상징이었으며 자기 관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한 번도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분명하게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은 함께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한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먹을 때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식탁 위에 익숙한 몇 가지와 함께할 때는 노년층의 몸, 특히 신장과 혈관 안에서 불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근육을 유지하려고 매일 달걀을 먹다가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된 식사에서는 짜게 먹지 않지만 아침부터 혈관에 큰 압력을 주는 것들을 무심코 섭취한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신의 실수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달걀을 몇 개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그때 몸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것들을 노년층의 몸은 더 이상 온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아침은 노년층의 몸에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혈압은 흔들리기 쉽고 혈관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으며 위장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장은 밤사이 낮보다 느린 속도로 혈액을 걸러낸 직후입니다. 이때 몸에 맞지 않는 조합을 넣는 것은 오래된 기계를 시동과 동시에 무리하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달걀이 좋다, 단백질이 좋다,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말만 막연히 들었을 뿐 먹는 방식 속의 위험 구간은 거의 누구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혈관에 조용한 압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달걀을 어떻게 드셨는지, 무엇과 함께 드셨는지, 그 습관을 수년 동안 반복해 오지는 않았는지, 옳고 그름을 서둘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되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습관들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제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익숙하며 거의 항상 달걀 옆에 놓여 있는 것. 하지만 60세 이후에 신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작디작은 것은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작은 종지 안에 들어있고 때로는 삶은 달걀 표면에 몇 알만 살짝 뿌려질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없으면 달걀이 밍밍하고 먹기 어렵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 특히 신장과 혈관에게는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그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아주 많은 노년층이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라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자마자 손을 뻗어 소금에 살짝 찍고 그대로 입에 넣습니다. 짠맛이 달걀의 맛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미각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더 먹기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혀의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미각 세포는 줄어들고 뇌로 전달되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노년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짜게 간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짜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짜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자체에도 이미 일정량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체내 전해질 균형에 기여할 만큼은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 찍어 먹으면 특히 그 습관이 매일 반복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단지 맛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의 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혈액은 더 진해지고 혈관 내 압력은 상승하며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혈관의 탄력이 아직 남아있고 신장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이후에는 모든 과정이 훨씬 느리고 효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혈관은 이미 더 단단해져 있고 확장 능력도 감소해 있습니다. 신장은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압력에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노년층의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혈관이 가장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 달걀과 함께 들어오는 소량의 소금조차도 심혈관계와 신장에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정교한 여과 장치와 같습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과도한 것은 밖으로 배출합니다. 나트륨이 갑자기 늘어나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의 미세혈관 안에서 여과 압력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세혈관들은 손상되기 쉽고 섬유화가 진행되며 혈액을 거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신호가 없습니다. 매일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도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놀라서 지난 습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70대가 넘은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매우 깨끗하게 먹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튀긴 음식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삶은 달걀 2개를 먹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웃으면서 달걀은 소금에 찍어야 맛있고 제대로 먹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년 넘게 먹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중등도의 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급성 질환 때문도 아니었고 독성 약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신장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완전히 끊고 식습관을 함께 조절하자 그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소금 조금이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수년 동안 이미 노화된 몸에 누적될 때 그 결과는 젊은 몸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혈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관벽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혈관은 압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심장은 더 강한 수축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식사는 단순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주된 식사에서는 매우 조심합니다. 싱겁게 먹고 간장이나 젓갈을 줄이며 짠 반찬을 피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을 짜게 먹는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대수롭지 않은 디테일로 여깁니다. 바로 그 대수롭지 않음이 쌓여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달걀을 먹을 때 소금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꿔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이 더 안정되며 갈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달걀은 소금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미각이 이미 짠맛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달걀 본연의 맛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장과 혈관이 매일 아침 무리해서 버텨야 할 부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금이 유일한 실수는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양이라고 건강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은 달걀과 함께 익숙한 식탁에 자주 오르며 특히 가공된 음식 속에 흔히 들어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점점 더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소금처럼 작은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밥을 부르는 음식이고 먹기 쉽고 아주 많은 가정에서 익숙하게 올라오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윤기가 도는 갈색 빛깔의 달콤한 향이 나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이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더 건강한 달걀 섭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몸에서는 이 조합이 혈관 안에서 매우 불리한 과정을 조용히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당분입니다. 커피에 넣는 설탕이 아니라 달걀을 달게 조리한 음식 속에 숨어 있는 당분입니다. 달걀 조림, 달걀 장조림, 달걀을 캐러멜 소스나 간장, 설탕 또는 물엿과 함께 조리한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부드럽고 씹기 쉽고 삼키기 쉬우며 입맛에도 잘 맞기 때문에 노년층의 식탁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이 당분과 함께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조리될 때 그 안에서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리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이런 물질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해독과 세포 회복 시스템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물질들이 혈관벽에 쉽게 쌓이고 마치 끈적한 풀처럼 혈관 안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더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기름진 고기도 먹지 않고 튀긴 음식도 피하는데도 혈관이 빠르게 굳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기름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진 달걀 조리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점은 달게 조리된 달걀 음식 속의 당분이 뚜렷한 단맛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장과 짠 양념과 섞이면서 단맛은 부드러워지고 자극적이지 않게 변합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당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주 먹을 경우 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줄 만큼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또한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달게 조리된 달걀을 먹으면 혈당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때 혈관은 두 가지 압력을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당분으로 인한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당분과 단백질이 만나 일으키는 화학 반응의 압력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과학적으로 먹고 있다고 늘 믿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밥을 조금 먹고 싱겁게 조린 달걀, 그리고 삶은 채소가 전부였습니다. 과자나 사탕을 거의 먹지 않고 단 음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혈당 수치는 흔들렸고 혈관 검사에서는 조기 동맥경화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매일같이 먹던 달걀 조림이었습니다. 한 끼마다 들어가는 소량의 당분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달걀 조림을 선택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걀 조림은 달걀 프라이보다 먹기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게 조리된 달걀을 자주 먹는 것이 혈관에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걀이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조리되면 단백질의 구조 자체도 변합니다. 노년층에서는 위의 소화 속도가 느려져 이런 변형된 물질들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조용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에서 지방의 양만 신경 쓰고 바로 이 당분이
단백질과 잘못 결합할 때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든다는 사실은 놓칩니다. 이 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즉각적인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더부룩하지도 않으며 메스꺼움도 없습니다. 다만 혈관만이 하루하루 늙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60세가 넘어서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 혈압, 심혈관 혹은 혈액순환 문제를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달콤 짭짤한 반찬 속에 숨어있는 당분, 특히 달걀조림 같은 음식이 바로 놓치기 쉬운 범인입니다. 물론 달걀조림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빈도와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달걀조림이 매일 먹는 음식이 될 때, 특히 아침 식사로 반복될 때 이런 불리한 영양이 쌓일 위험은 매우 빠르게 커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로 이미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몸은 다른 요인들에도 훨씬 민감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쉽게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거의 모든 60세 이상이 겪고 있는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끼 식사의 효과와 그동안의 건강 관리 노력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을 복용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제가 아주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약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는 일을 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자신이 아무 약도 먹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드시고 어떤 분은 당뇨약을 드시며 또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어떤 분은 매일 두세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아주 평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 때문에 수년 동안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중요한 실수가 하나 그대로 지나쳐져 왔습니다. 그 실수는 약을 먹는 시간, 특히 달걀을 먹기 바로 전이나 바로 후에 약을 복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걀을 삶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달걀을 먼저 먹은 다음 물 한 컵과 함께 곧바로 약을 복용합니다. 반대로 약부터 먼저 먹어서 할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달걀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약을 잊지 않게 되고 달걀이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니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위에 들어가면 단백질은 분해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이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약해지기 때문에 달걀이 위 안에 훨씬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이 달걀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달걀 속의 일부 성분은 약이 아직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약 분자를 감싸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약이 완전히 녹지 못하고 약이 흡수되어야 할 소장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약의 일부는 위 안에 걸린 채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소화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배출되고 맙니다. 쉽게 말해 약은 꾸준히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제 역할을 하는 약의 양은 생각보다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런 약들은 혈액 속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흡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약효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혈압이 오르고 또 다른 날에는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는 약이 예전만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용량은 그대로인데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병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수년 동안 달걀을 먹은 직후에 약을 복용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만 바꿔서 달걀과 약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두었을 뿐인데도 약의 효과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말입니다. 또 하나 거의 주목받지 않는 점은 약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을 때 그 약을 처리하는 부담은 여전히 몸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용되지 못한 약을 배출하기 위해 간과 신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약해진 신장에게는 이것이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고 그 직후에 약을 함께 복용합니다. 이때 신장은 나트륨으로 인한 압력과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약으로 인한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노년층에게 매우 불리한 조합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년층에게 음식과 약을 어떻게 조절해서 복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방전에는 대개 용량만 적혀 있을 뿐 특정 음식과 함께할 때 언제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각자 편한 대로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이 치료 효과 전체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됩니다. 60세 이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먹는 시간과 약을 먹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달걀을 드셨다면 위가 단백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식사 전에 약을 드셔야 한다면 약이 흡수된 후에 달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격은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약이 달걀과 함께 위에 갇히지 않을 정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약을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을 조금만 조정하면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그 대신 약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고 간과 신장의 부담도 한결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실수, 소금, 당분, 그리고 약을 먹는 시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히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일상적인 것들이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소한 요소들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서 노년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는 말만으로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몸은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에서 늘 보아온 아주 익숙한 식재료들이지만 제대로 조합하면 혈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장의 압력을 줄여주며 달걀이 60세 이후의 몸에 진정으로 이로운 음식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피해야 할 실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60세 이후의 몸이 실제로 이로움을 얻고 조용히 해를 입지 않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 답은 비싼 음식이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가정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부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조합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음식의 향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서 양파는 혈관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 속에는 혈관벽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달라붙는 것을 줄여주고 혈액의 흐름을 돕고 눈에 띄지 않는 염증 반응을 완화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달걀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특히 양파를 얇게 썰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곁들일 경우 달걀이 혈관에 주는 부담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묵직한 느낌을 주는 대신
식사가 한결 가볍고 순환계에 주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양파는 너무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들이 줄어듭니다. 살짝 볶거나 가볍게 찌거나 양을 조절해 생으로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 달걀 식사에서 소금을 양파로 바꾼 뒤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맛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흔히 몸을 차게 하는 음식, 먹기 편한 음식으로만 여겨지지만 제대로 먹으면 특히 노년층의 혈관과 심장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함께 먹을 때 토마토는 달걀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혈관에 대한 부담을 균형 있게 완화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적당히 열을 가하면 토마토 속의 일부 유익한 성분들은 오히려 흡수가 더 쉬워집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속이 더 더부룩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달리 오히려 아침 식사가 더 소화 잘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달걀을 먹으면 속이 무겁다,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곁들이면 이런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 조합이 위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인 후추입니다. 후추는 맵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해서 노년층에게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량의 후추가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적절한 양을 쓰는 것입니다. 달걀에 아주 약간의 후추를 더하면 노년층의 위가 더 깨어나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달걀이 더 잘 분해되고 식후 더부룩함이나 트림,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달걀의 좋은 부분은 잘 흡수하면서도 몸에 부담은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파, 토마토, 후추를 함께 사용하면 소금을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단맛, 은은한 산미, 부드러운 매운 향이 어우러져 소금이나 설탕 없이도 균형 잡힌 맛의 식사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달걀을 먹기 시작한 많은 분들이 아침이 훨씬 가볍고 식후에 졸리지 않으며 갈증이 줄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점점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거의 주목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달걀을 삶는 방법과 노른자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히 익힐수록 좋고 그럴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너무 단단하게 삶은 달걀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줍니다. 노른자가 지나치게 굳으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더부룩함이 생기며 일부 영양소의 흡수도 떨어집니다. 노년층의 소화기에 더 적합한 달걀 삶기에는 하나의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흰자는 익었지만 노른자는 아직 부드러운 상태일 때 위가 훨씬 편하게 처리하고 몸은 더 잘 흡수하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습관으로 이어질 때 시간에 따라 만들어내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60세 이후에 적합한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실천하기 쉬운 아침 달걀 식사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걀이 조용한 부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을 돕는 음식이 되도록 말입니다. 피해야 할 모든 것과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지나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흩어진 세부 사항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단순한 아침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 60세 이후의 몸이 실제로 이로움을 얻을 만큼 올바른 습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는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하고 많은 규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것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하나만 매일 반복해도 몸은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조절해 나갑니다. 그 아침 식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달걀을 삶는 방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른자가 바싹 마를 때까지 오래 삶는 대신 달걀이 적당히 익은 상태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흰자는 굳고 노른자는 아직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일 때 노년의 위장은 훨씬 편안하게 이를 처리합니다. 이 상태의 달걀은 속을 무겁게 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영양소도 더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달걀이 준비되었다면 소금을 찾지 마십시오. 대신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준비해 두십시오. 얇게 썬 양파를 조금 잠시 두어 자극을 가라앉히고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가볍게 데워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의 후추를 더합니다. 매운맛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향을 더하기 위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먹을 때는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먹을수록 몸은 더 잘 받아들입니다. 꼭꼭 씹으면서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한 짠맛이 없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 지나면 미각은 금방 적응하고 소금 없이도 달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양파와 토마토처럼 가벼운 음식부터 먼저 들어가면 위가 서서히 준비됩니다. 그 다음에 달걀이 들어가면 갑작스럽거나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몸은 식사를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처리하게 되고 처음부터 부담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곧바로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복용해야 할 약이 있다면 몸이 잠시 쉬면서 위가 할 일을 마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약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용히 방해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들으면 너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뀌는 것은 방법이지 무언가를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달걀을 드십니다.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 더 맞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 뿐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달걀을 먹는 습관을 바꾼 많은 분들이 차이를 분명하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더 가볍고 편안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덜 지치고 식후에 졸리거나 머리가 무거운 일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던 수치들도 점차 안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당신이 매일 하는 일에 반응합니다. 오늘 하루의 올바른 아침 식사가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아침 식사가 몇 달 동안 반복되면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진 뒤에야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이미 지쳤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직 적응할 수 있을 때 어떤 습관을 유지해 왔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달걀은 제대로 먹기만 하면 60세 이후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기력을 지키며 일상적인 활동을 돕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아무도 경고해 주지 않는 조용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된다고 달걀을 식단에서 빼기보다는 달걀을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신중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 할 음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건강을 위해 비싸고 복잡한 것들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노년층에게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먹고 마시면 몸은 안정과 지속력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당신이 60세를 넘겼고 여전히 스스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아침을 그저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들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많은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아주 조금만 조정해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작지만 노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고 귀 기울이고 삶을 조금씩 더 가볍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올바르게 먹는 달걀 한 개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더 평안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